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셀트리온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계속 이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쭉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에 나오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쇼크. 이게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인데 뭐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기대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기대치. 그럼 그 기대치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보면 증권사 실적 추정 혹은 이 회사에서 이 목표하는 그런 실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기대감을 안고 살거든요. 근데 회사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너무 이제 높은 기대감을 심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투자를 하는 이런 기관 투자자 입장이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이 실적을 쇼크로 보는 거죠. 쇼크로 보고 이거 좀 회복세가 당장은 나오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냈다 이제 그 물량을 던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실적 추정에 실패를 했길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괴리율입니다. 괴리율. 얘네들이 추정한 추정치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번에 실제로 나온 이 실적. 근데 이게 실적이 사실 나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이제 큰 것이고 사실 얘네는 꼭 이제 뭐 잘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 괴리율이 너무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괴리율이 마이너스 한 48% 나왔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7% 정도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주다 보니까 이 그 목표가를 이제 하향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제 1분기는 이렇게 나왔고 2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은 또 어떨 것이냐?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를 거듭해서 성장세를 이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괄목할 만한 좀 이 성장세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분야가 바로 이제 유럽에서의 이런 램시마 SC 그리고 램시마 IB도 마찬가지로 좀 2분기 때는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추정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 가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괴리율이 많이 생겨버리면 이게 신뢰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실적 추정에 기반을 해봤을 때는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추정 난이도 사실 반도체 쪽도 그렇고요.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요. 실적 추정이 최근 들어갖고 어려워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최근에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측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 범위 내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이제 뭐 종목들 같은 경우 나머지 이제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그 연구 개발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뭐 이자도 막 엄청 비싸잖아요. 이자 비싸다 보니까 빚져서 이제 연구 개발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자 비용만 내게 생겼으니 이거 뭐 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쇼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셀트리온하고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이미 이제 제약 바이오 그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3상 뭐 다 통과되고 다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무난하게 이제 승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 걸림돌은 없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별로 이런 약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질 수는 있겠죠. 이런 보험 적용 여부라든지 이런 리베이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변수가 진짜 많아. 이 변수가 너무 이제 많고
이거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보험사 이 결정에 따라서 이런 약가 판매량이 좀 조금씩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실적 추정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증권사를 까는 게 아니고 이거는 확실히 좀 쉽지는 않아요. 회사가 이렇게 목표한 바가 있을 것이 그걸 토대로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을 것인데 거기에 있어 갖고 괴리가 좀 너무 이제 좀 심했던 건 사실이고 사실 근데 뭐 저도 사실 놀라긴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뭐 사실 이 제품 출시 관련해서도 약간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은 거기에 있어서는 뭐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제품 출시나 이런 부분들 사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출시하기 전에 뭐 약간 특허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가장 힘든 것은 이제 시장 침투율입니다. 시장 침투율. 과연 이번에 이제 실패했던 거는 이제 램시마 SC 그러니까 진펜트라가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침투를 했을 것인가 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많이 침투를 못했죠.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의사들도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 어느 정도 검증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환자들한테 이 적용을 했을 때 이 환자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뭐 약 가격들이 또 비싸다고 하면 또 이 환자들이 또 안 하려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좀 요렇게 뭐 상대적으로 효과가 좋다 이런 또 환자들이 쓰는 거고 의사들이 추천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약 같은 경우는 초기 수요 예측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초기 수요 예측이 힘들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봤을 때 사실 뭐 지금 이번에 사실 베그젤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지금 미국에서 정착을 잘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생각보다 정착을 잘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진펜트라도 꾸준하게 이제 출하는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쪽도 실적 추정이 좀 어려워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굉장히 좀 투자하기가 요즘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투자자들은 확인을 하고 싶을 겁니다. 1분기 이제 1분기 그냥 난리 났으니까 2분기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2분기 그죠? 뭐 물론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셀트리온 원가율 추이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제 보여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품목별로 매출의 어떤 추이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증가세를 보여줄 것이고 이게 품목이 또 많아지면서 또 셀트리온이 이 다품종으로 해갖고 앞으로 이 시장 캐파를 좀 잡아먹기 위한 이런 이제 흐름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미 쪽으로 해갖고 진펜트라 뭐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초기에 그 SK 바이오팜 그 엑스코프리도 지금 미국에서 날라다니잖아요. 엑스코프리 역시 초반에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부진부진하다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엑스코프리 거의 SK 바이오팜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충분히 진펜트라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해갖고 어느 순간에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와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셀트리온 뭐 주주가치 제고 노력하는데 이제 주가는 왜 뒷걸음 치느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인으로 인해 갖고 뒷걸음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따라 갖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와주는 부분들.
하지만서도 뭐 이런 유럽 쪽이나 뭐 이런 데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이런 행정 명령을 미국에서 했단 말이죠. 이거는 셀트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이제 나왔지만 일단은 이제 중간 유통 구조를 좀 개선할 수가 있어요. 뭐 PBM이나 이런 이 중간 유통 과정이 지금 미국에는 그 특수한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분명하게 이제 긍정적인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리지널들의 이런 그 제약사들의 어떤 유통 지배력이 계속해서 좀 약화가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이번에 심지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제조사 셀트리온 같은 이런 바이오시밀러 제조사가 중간 유통사가 아닌 이 정부랑 이제 다이렉트로 또 약가를 또 협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사 뭐 정부 모두에게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은 거죠, 사실. 좋은 거고. 그리고 사실 고가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오리지널 딱 이렇게 오리지널이 이 상정되고 의약품이 우선적으로 이제 등재가 된 이후에 바이오시밀러 이런 식으로 제품들 간에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하는데 굉장히 이 진입 장벽이 이 쉽지가 않아요. 또 심지어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좀 나눠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캐파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너무 많은 업체들이 뛰어드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중간 유통사들의 이런 리베이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오리지널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럽 시장 대비해 갖고 시장 확대가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갖고 이제 중간 유통 구조가 이제 개선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실제 처방 가격이 좀 인하되기 때문에 유플라이마 같은 좀 비싼 그런 이제 약물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유리한 이제 정책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이제 유통 구조 단순화 시밀러 병행 수입 확장 기대 요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이 기존에 출시하지 않았던 그런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 이런 직판 그 영업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 시장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하나의 또 채널이 되는 거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이런 이제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뭐 빠르면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뭐 2, 3, 4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좀 개선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약간 투심으로 연결돼 갖고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요. 하여튼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럼프의 약가 인하 행정명령 이런 것들은 사실 셀트리온 입장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런 성장 모멘텀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투심이 그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사실 뭐 삼바는 뭐 저렇게 잘 날아다니고 있는데 셀트만 유독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1분기 쇼크가 1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이 그만큼 좀 중요한데 실적 추정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이 업계의 그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사주만 계속 이제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사주만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 할 거 없이 뭐 사모펀드 뭐 외국인 기관 계속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매도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뭐 신용 물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 어느 정도 이제 개미 물량들을 좀 털어낸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붙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더 빠져.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뭐 지금 차트가 그렇게 차트나 수급이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이제 추세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위로는 지금 하여튼 뭐 요런 이제 추세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어느 정도 요것이 어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 이렇게 이제 깃발을 만든다라고 표현하죠. 불플래그를 만드는 시점. 그 시점이 과연 이제 언제쯤 올 것인가, 그죠? 일단은 추세 전환이 나와줘야 됩니다. 추세 전환.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지금 보기엔 되게 높네요. 18만 원대. 18만 원대가 아무래도 이 전체 그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들의 평단이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그 정도 이제 평단, 개인들도 마찬가지. 자사주 평단도 아마 한 17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단은 계속 내려갔을 것 같아요. 다음 16만 5천 원인가? 250. 17만 5천 원. 17만 3천 원이네. 17만 3천 원이 자사주 평단이고. 어쨌든 자사주 평단 위로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근데 당장에는 그게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좀 저도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제 자신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뭐 현실인데 뭐.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멘징을 좀 하시러 오세요. 멘징을 좀 하시러 오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SM 경제연구소 여기도 이제 들어오시면 무료 추천주들을 좀 드리고 있고 이 하루에 한 번씩 이게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제 뭘 드렸냐면 2종목 이제 수익이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보티즈였어요. 로보티즈. 39,000원부터 38,000원 해갖고 제가 이렇게 매수가 드렸거든요. 이렇게 하고 오늘 로보티즈가 상한가를 쳤어. 그죠? 상한가를 쳤어. 이 상한가를 쳤고 어쨌든 저도 뭐 요 가격에서 같이 매수를 진행했고 매수를 진행했고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고 여기서 1차,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매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 들어오셔갖고 좀 멘징 하실 분들 들어오시고요.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대한 여러분들 돈 벌 수 있게끔 좀 여러 막 방법들을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카페를 또 최근에 만들었어요. 최근 카페를 만들어 갖고 지금 좀 정보들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HMM 관련해 갖고 제가 이재명 이 북극 항로 공약 최대 수혜주 이런 거 해갖고 제가 글을 또 올려드리고 제가 글을 좀 신경 써서 써드리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보시고 한번 특징주 같은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섹터 분석, 반도체도 제가 이렇게 관련주들 해갖고 이런 식으로 띄워드리고 요즘 글 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오실 분들도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링크 똑같이 달아 드릴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데서 좀 멘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치형 이 교육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뭐 셀트리온 이슈 나오면 하고 최근에 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종목으로 또 추천드렸거든. 오늘 또 급등 나왔고 관심주들 위주로 해서 제가 여기서는 좀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도 뭐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도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갖고 정보 얻어가실 분들 다 무료입니다. 무료 정보 얻어가실 분들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